자, 22페이지 보시면은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올 겁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이 20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21회하고 22회 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3회 때는 나올 개연성이 조금 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느냐?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25개 그 정도 되는 조문에서 40문제씩 계속 문제를 내다 보면은 구석구석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법의 제정 목적 보니까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건전하게 또 뭐도 한다? 육성도 하는 겁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것이지 중개업자나 또는 중개 업무를 그죠? 비슷하지만은 지도 육성하는 것이 아니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것이다. 부동산업도 아닙니다. 중개업을.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입니다. 거래 질서가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거래 질서가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거래 질서지 이것을 중개 질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개 질서가 아니에요. 이 중개업과 부동산 거래 질서 이 두 가지만 키포인트만 정확하게 숙지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디로 보시냐면은 2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예제 바로 위에 핵심 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의 적절한 규제,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중개 업무의 규제, 부동산 중개 질서의 확립 등 이런 것은 법의 제정 목적과 유사한 표현이지만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해됐습니까? 비슷한, 유사하지만은 제정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법 제정 목적은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이 가리망상해가지고 틀렸다. 얼마나 화딱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딱지 안 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된다.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이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질서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 제정 목적은 한 3회, 2, 3회 치면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되지만은 그렇게 기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배울 용어의 정의는 기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에 보면은 국계법에서도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각 법마다 용어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는 이 단어는 이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는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숙지하셔도 그 법의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숙지를 하면은 나중에 나중에 법 조문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공부할 때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단어 용어는 첫 번째 중개. 이 중개는
중개사법에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인 중개사, 네 번째로 중개업자, 다섯 번째로 소속 공인 중개사, 여섯 번째로 중개보조원. 이러한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개업과 중개는 반드시 비교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개와 중개업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와 중개업을 또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당연히 비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또 비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듣고 나면은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이 중개입니다. 중개의 정의는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중개란 법 제3조, 즉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입니다. 중개예요. 자, 두 번째로 중개의 3요소가 있는데요. 중개가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매 계약을 보면은 매도인이 있어야 되고 매수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개자 또는 알선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개의 성립 요건입니다. 중개의 성립 요건에서 첫 번째, 중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개의 3요소가 비슷한데요.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개 대상물은 법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동산인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하고 있는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건물 외의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 토지의 정착물 중 임목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목 등록 원부로 갖추어서 임목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등기부가 성립되면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중개 대상물이고 나머지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5가지만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두 번째로 거래 당사자 간에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입니다. 득실 변경. 자, 권리의 득실 변경은 여러분들이 법률행위의 발생, 변경, 소멸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발생, 변경, 소멸을 중개사법에서는 득실 변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중개사법에서 매매에 관한 문제, 교환의 문제,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묻겠죠.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하는 모습이 매매의 모습, 교환의 모습, 임대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